네, 반갑습니다. 저는 컬러베이트 프로덕트 매니저 박현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구글의 날개를 달다 스마트 전자결제 컬러베이트 활용법 A to Z입니다. 아마 참석해주신 분들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면서 전자결제를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컬러베이트를 직접 소개도 드리고 그리고 구글 문서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도 함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 다음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구글 도입 후 전자결제 어떤 어려움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부터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공감을 가지고요. 그리고 컬러베이트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했느냐라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로 실제로 기능들을 보여드리는 거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마지막에 Q&A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Q&A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갖고 계신 그 고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만나본 고객분들이 컬러베이트를 사용하기 전에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전자결제를 어떻게 병행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미 회사에 구축해 놓은 레거시 전자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컬러베이트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문서는 프로젝트에서만 쓰고 프로젝트나 혹은 협업 문서에서만 쓰고 결제는 기존 시스템에서 따로 진행을 하신 경우죠. 네, 두 번째로는 외부 전자결제 서비스를 따로 이용하는 경우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는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협의 문서를 사용하고요. 결제는 회계관리 툴이라든지 HR 툴 사용하시던 것에 부가 기능으로 붙어 있는 전자결제 기능을 따로 사용하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극단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우린 전자결제 쓰지 않고 그냥 구글 문서만 쓰겠다 해서 구글 문서의 편집 권한을 이제 직접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셨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전자결제를 어떻게 보면 이제 보완을 해서 사용을 하셨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첫 번째, 구글 워크스페이스 문서를 이용하면서 별도의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문서의 업무 관련된 문서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실제 업무 과정은 구글 문서에서 진행을 하고 결제는 외부 전자결제에 쓰는 경우인 거죠. 그러면 문서를 이중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를 같이 이제 연관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구글 문서에다가 외부에 있는 전자결제 문서를 첨부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외부 전자결제 링크에 뭐 구글 문서를 첨부하는 형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억지로 연결을 해놓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업무 문서나 자료가 이제 연결도 되지 않고 이중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흐름도 끊기고 간혹 가다가는 이 문서를 유실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관리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셔서 아예 문서를 한 벌을 더 만드시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업무에 또 이중화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회사 자료는 자료대로 분리가 되고 관리는 어렵고 담당자분의 업무도 더 들어가는 그런 이중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조직도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스템을 두 개로 나누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시스템은 직원의 정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조직도 관리를 하시면서 전자결제 서비스에 사용하는 조직도의 정보도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입사자나 퇴사자가 자주 발생하시는 경우라고 하면은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업로드하고 다시 또 조직도에 업로드하고 여기서도 이제 리소스가 반복적으로 이용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뭐 담당자가 원래 하던 일이니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요즘같이 AI 시대로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고 있는 목표가 중요한 일을 하는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자결제 때문에 이렇게 분리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리소스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또 이런 리스크가 발생을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전자결제 서비스를 쓰지 않고 이제 구글 문서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렇게 권한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화면에 업무가 진행되는 흐름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대부분 회사에서는 목표, 회의, 결정, 실행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문서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문서가 이제 검토라는 과정을 겪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담당자분들한테 이 문서 검토를 요청할 때마다 구글의 편집 권한을 수동으로 주고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대체를 하시는 경우인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보안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검토 프로세스 대신하겠다고 해서 담당자한테 편집 권한을 주고 뭐 보기 권한도 줬는데 이 권한을 마지막에는 해제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다 결정이 끝난 문서를 이제 수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직접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잊어버리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문서가 예를 들어 뭐 당장 10건 정도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100건, 1000건, 10,000건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사용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슈는 보안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대부분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잘 사용하시지만 이 문서에 대한 권한 관리에 대해 약간은 조금 잘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보안 이슈랑 이어진다라고 했던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면요. 구글 문서는 소유권과 편집권하는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만든 계정을 발급했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만든 문서의 소유권은 그 만든 직원이 가지게 됩니다. 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문서를 언제든지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을 가진 사용자가 혹시 퇴사를 해가지고 뭐 회사에서 그 퇴사자를 계정 삭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소유한 문서와 파일이 함께 삭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 업무를 사용하는 문서는 반드시 소유권과 권한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오늘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우리 회사 권한은 또 어떻게 되겠지라고 궁금하실 텐데 한번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셔서 그 문서 소유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업무에서 이미 검토가 끝난 문서들, 삭제나 수정이 안 되는 문서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꼭 권한을 보신 다음에 보기 전용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관련자 외의 사용자분들은 해지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별도의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문서 권한만으로 전자결제 프로세스를 관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서 유실 보안 리스크입니다. 문서가 삭제되거나 편집 권한이 누락되면 중요한 자료가 유실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관리 부담 증가. 업무 문서와 결제 문서를 이중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담당자의 업무도 굉장히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셋째는 운용 비용 낭비. 레거 시스템을 만약에 동시에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유지 비용이 추가로 들고 관리 리소스 투입도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결제라는 것 때문에 구글 플랫폼을 벗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플랫폼에서 벗어나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업무의 흐름이 끊기고 업무 속도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컬러베이트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 구글 문서를 그대로 사용해서 전자결제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구글 문서에서 갖고 있는 이 편집 권한도 자동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아마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컬러베이트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기능들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다음에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문서는 컬러베이트 통해서 제출된 모든 문서는 회사의 관리 계정의 구글 드라이브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컬러베이트가 사용자의 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기업이 직접 드라이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중요한 점은 직원이 컬러베이터를 통해서 문서를 제출하는 순간 그 문서의 소유권은 회사 관리 계정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이관되기 때문에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초 작성자라 하더라도 문서를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문서를 기업에서 중앙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동시에 그 소유권이라든지 편집 권한의 누락으로 인해서 보안 문제도 함께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서 자체의 결제 로그를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에 보시면은 저희가 문서의 우측에 설명이란 란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결제 로그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희가 누가 결제를 했고 누가 제출했다는 로그들이 남아있을 텐데요. 그거는 컬러베이트가 가지고 있지 않고 구글 문서에 있는 정보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컬러베이트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구글 문서 그리고 결제 이력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아마 데모에서 직접 보시는 게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제 순서에 따라 문서 액세스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회수를 합니다. 전자결제 문서를 보시면은 결제 순서라는 게 있으시잖아요. 첫 번째로는 어떤 대리님, 과장님, 그다음 마지막에는 대표님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편집권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컬러베이트에서는 이 결제 순서를 미리 정해 놓으시면은 컬러베이트 자체에서 자동적으로 편집권을 드리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제가 끝나면 그 관련자들의 문서의 편집권을 다 회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에 우리는 문서 제출하고 나서도 편집권을 유지를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 설정에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한 이후에도 편집권을 유지하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업데이트한 기능인데요. 이렇게 문서를 제출하고 되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쌓이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컬러베이트를 사용하시고 문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다음에 고민하시는 게 이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많이 하세요. 그 체계적이라는 거는 저희가 로컬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 폴더를 따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도서관 라이브러리처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업데이트한 기능은 양식별로 제출된 결제 문서를 원하는 폴더로 저장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템플릿마다 전용 폴더를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계약서랑 관련된 템플릿이 여러 건이 있다 하시면 그 계약서 관련된 템플릿에 한 개 폴더를 연결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체 템플릿이 제출되는 즉시 하나의 폴더에 문서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폴더가 자동으로 구조가 구성이 돼서 문서 관리에도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조직도 관련된 부분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컬러베이트는 100%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입사자나 퇴사자가 발생하시면은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조직도에서만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컬러베이트에서는 자동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수동 동기화도 가능하고 자동 동기화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직도를 양쪽을 다 관리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GW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네, 체계적으로 조직도를 관리하시면 인사 조직 관리 업무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국내에서 이런 구글 문서를 지원하는 전자결제 서비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조직도까지 연동되는 케이스는 제가 확인해서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리 리소스까지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조직도 연동 아니면은 관리에 들어가는 이런 리소스들 또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템플릿입니다. 보통 전자결제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회사에서 사용하는 템플릿을 등록하시는 걸 거예요. 그런데
보통 오래된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다 보면은 이 템플릿을 등록하거나 수정할 때는 특정 부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자가 직접 그 HTML 코드를 고쳐서 해줘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런데 컬러베이트는 구글 문서를 가지고 그대로 템플릿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IT 부서나 개발자 도움 없이도 문서 편집만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이 편집을 해서 템플릿으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템플릿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수정을 해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IT 부서의 지원 요청을 줄일 수도 있고 업무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네,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부분이 여기 슬라이드에 있었네요. 네. 여기 있던 이제, 죄송해요. 그 관리대장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컬러베이트에서 가장 사용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이거를 관리대장이라고 부릅니다. 결제 문서들이 제출되고 나면은 이 문서들은 건마다 이렇게 기록이 남게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문서들이 얼마나 이제 제출이 되었느냐라는 거를 통합적으로 관리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마 업무마다 다르실 텐데 제출된 거를 따로 담당자분이 대장이라는 걸 만드셔서 직접 입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컬러베이트에는 템플릿마다 관리대장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템플릿을 통해서 제출된 문서들은 이 관리대장이 자동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월말이나 아니면 연말에 문서를 이제 다 통합을 하실 때는 모든 문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 관리대장 리스트를 보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관리대장 기능도 이따 데모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러베이트 전자결제 알림은 3가지 방식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일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챗봇, 그 다음에 슬랙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결제자는 본인의 결제 차례가 되면 이 알림을 받으실 수 있고 이 메시지 안에서 바로 승인, 검토, 반려, 그 다음에 코멘트를 다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알림 메시지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알림 메시지는 안내성이 강하다라고 이해를 하실 텐데 실제로 프로젝트를 도입하신 분들의 받은 피드백으로는 이렇게 챗봇이나 아니면은 이 메시지 통해서 바로 결제가 가능해서 의사결정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알림 메시지를 통해서 의사결정 속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이점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전자결제 문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통합해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컬러베이트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통합되는 전자결제 서비스이고요.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 슬라이드 모두 결제 문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은 기업이 가지고 계시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 저장이 되고 바로 실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림 메시지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챗봇도 제공하기 때문에 아마 구글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채팅도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기존 구글 문서랑 전자기술 서비스를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방금 전에 논의했던 문서를 가지고 바로 승인할 수 있다는 게 컬러베이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빠르게 기능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다 처음 보는 기능이라서 이게 확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데모를 직접 보시면은 저 사람이 이 얘기를 했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데모는 조금 더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위해서 화면 전환을 잠시 할게요. 네, 컬러베이트를 설치를 하시면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컬러베이트 메인 화면이고 컬러베이트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설치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결제, 템플릿, 피드, 드라이브 매니저 관리자가 있는데요. 먼저 템플릿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그인된 화면은 관리자 메뉴이고요. 템플릿이 어떻게 등록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데모를 위해서 두 가지 템플릿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출 결의서와 그다음에 계약 검토 요청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지출 결의서를 어떻게 등록하는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템플릿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고객분들한테 지원 드릴 때 어 한번 어드바이스 드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문서 관리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통일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식들은 뭐 지출 결의서라든지 재무 관련된 부분들, 프로젝트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각각 따로 디자인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문서를 통합하거나 관리를 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그래서 템플릿을 처음에 이미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때는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템플릿을 얼마나 정리를 잘했냐에 따라서 직원분들이 업무 속도가 확실히 빨라져요. 왜냐하면은 어려운 템플릿 쓰면은 당연히 쓰는데도 어렵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만들면은 사용성도 빨라지고 그리고 파악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템플릿 제작에는 조금 더 디자인을 신경 써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지출 결의서를 제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미리 디자인을 해 놨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지출 결의서, 사용 목적, 사용인 이렇게 해 놓고 요즘에 이제 구글 문서들 굉장히 잘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드롭다운 메뉴도 직접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컨설팅비, 솔루션 사용비 이렇게 해서 계정 과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제작을 하고 났는데 보니까 지금 하나가 빠져 있네요. 여기 계좌번호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계좌번호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템플릿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문서를 이제 템플릿으로 등록하게 되면 컬러베이트 왼쪽에 템플릿 메뉴, 도메인 공유 템플릿 메뉴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에 우측에 새로운 템플릿 생성이라는 것을 클릭하신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서 가져오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만들었던 지출 결의서를 검색한 다음에 잠시만요. 지출 결의서. 네. 제가 이거를 한번 등록했던 게 있어서 지금 나타나진 않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가져온 다음에 갖고 계시는 지출 결의서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문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원본 파일을 사용하겠냐, 사본 파일을 사용하겠냐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 대부분은 이제 원본을 사용을 하십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템플릿이 이제 등록이 된 겁니다. 방금 만들었던 문서와 이제 동일한 문서죠. 네, 여기서 이제 템플릿을 등록하신 다음에 문서는 등록이 되었고 결제선에다가 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사용자분들이 바로 결제를 하실 수 있게 사용자분들을 미리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제자를 미리 지정해 놓으신 다음에 템플릿 저장을 하시면은 이제 직원분들이 이 템플릿 사용하면 여기 있는 우측에 결제자 정보도 같이 복사가 되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템플릿 사용하기. 네, 이렇게 우측에 제가 아까 미리 설정한 정보들이 그대로 가져가고 있죠. 결제선 정보뿐만 아니라 협조처, 수신처, 문서 등급, 파일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복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컬러베이트에는 결제선과 협조처, 수신처가 따로 있습니다. 결제선은 이 결제 문서에 의사결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결정자분들이 모두 승인을 마치면 다음으로 협조처로 등록되어 있는 부서로 이동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하면 그 물품을 구매하는 결정자분들께서 결제선에 계시는 거고요. 그럼 이제 구매합시다라고 하면은 협조처에서는 구매를 지원하는 팀이 배정이 되시겠죠. 그러면 협조처에 있는 구매 지원팀은 이 지출 결의서를 확인하고 실제로 구매를 진행해 주십니다. 네, 수신처는 결제선에도 관련이 되어 있지 않고 협조처랑도 관련이 없지만
이런 지출 결의가 진행되는 모든 업무를 파악하셔야 되는 담당자 혹은 부서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첫 수신처로 지정해 두시면은 이 문서 열람 권한을 자동으로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도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문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도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등록하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제가 하나 더 만들어놨던 계약 검토 요청서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들었던 지출결의서나 계약 검토 요청서가 지금 도메인 공유 템플릿한 메뉴에 있는데요. 도메인 공유 템플릿은 등록되는 즉시 임직원들이 다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 검토 요청서에는 관리대장이란 걸 연결을 해놨는데 이거는 문서를 제출한 직후에 어떻게 쌓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기능 몇 가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문서들이 특정 폴더에 쌓이기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잠시만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저장 폴더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미리 이제 계약서라고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컬러베이트 계약서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이 템플릿 통해서 제출한 문서는 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폴더에 쌓이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미리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제출된 문서들이 하나에 쌓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 문서는 제가 미리 결제자도 지정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임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서를 지정해놨습니다. 부서를 지정해놓게 되면은 개인이 수신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프로덕트 팀의 부서에서 문서를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결제는 P2P로 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결제이긴 한데 저희가 컬러베이트가 문서 버전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제출하게 되면 개인이 아니라 부서 전체가 받을 수 있고 부서 안에서도 담당자들을 지정해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템플릿이 저장되어 있고요. 이 문서를 가지고 한번 제출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는 이게 관리자 메뉴다 보니까 우측에 이런 설정 메뉴들이 보이실 텐데 직원분들이 보실 수 있는 메뉴는 템플릿 사용하기 하나만 보이십니다. 그래서 템플릿 사용하기를 클릭하면은 관리자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직원분께서 이 문서를 제출하기 위한 복사본을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네, 보시면은 제임스 프로덕트 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내용을 한번 넣어 볼까요? 여기에다가 계약 명칭은 공급 계약, 그리고 계약 내용은 MOU. 제가 미리 준비한 거는 빠르게 입력하기 위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솔루션 주식회사 1, 2, 3, 4, 5 김무수 기자. 계약 목적으로는 가지고 수는 비용은 1,000만 원 하겠습니다. 통화는 제가 일단 KRW/USD 이렇게 드롭다운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시작이 2025년 9월 3일이면 종료일은 잠시만요. 제가 잘못 클릭했네. 11월 29일로 하겠습니다. 체크, 그 다음에 지급 조건은 선금, 신규 계약 체결, 그 다음에 법정 리스크 검토. 주요 포인트로는 체크, 작성, 문의,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파일은 견적서로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아마 일반적으로 작성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상신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결제자로 지정되는 제임스에게 결제 요청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출자는 이 과정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첫 번째 결제자로 지정되어 있는 제임스라는 분의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보라색 화면 보이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결제자로 지정된 분이 자신의 결제 문서 리스트로 들어가시면 모든 결제 문서, 모든 컬러베이트 문서, 결제할 문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제할 문서로 들어가게 되면 리스트가 나타날 텐데요. 그 전에 알림 메일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컬러베이트 알림 메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결제를 검토 요청하는 경우 아니면 결제가 진행된 경우를 모두 다 알림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면은 결제할 문서로 했고 계약 검토 요청서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열어보면요. 제가 아까 제임스에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제임스가 이 검토에 대한 결과 코멘트도 남기실 수가 있고 승인 혹은 반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가 승인하겠습니다. 검토 마쳤습니다. 라고 하고 승인을 합니다. 네, 그럼 승인이 완료됐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지정된 결제자분이 승인을 마쳤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저희가 팀을 정했잖아요. 부서를 정했잖아요. 그래서 프로덕트 팀의 화면으로 잠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프로덕트 팀의 멤버인 헤일리라는 분이 로그인한 화면입니다. 보시면 개인한테 결제를 요청한 게 아니라 부서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 전자결제 메뉴에 보시면 개인 탭과 부서 탭이 있어요. 부서 탭으로 들어가시면 프로덕트 팀이 받은 모든 문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청받은 것들은 알림 메일로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부서로 요청 온 알림 메일을 받으실 수도 있고 구글 챗으로 있는 알림 메시지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부서에 전자결제 문서에 계약 검토 요청서가 들어왔죠. 그리고 프로덕트 팀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팀으로 들어온 게 된 경우는 개인이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부서로 왔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 담당자를 한번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프로덕트 팀 부서 검토 문서 검토 시작합니다. 라고 하고 부서 안에서 결제할 분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 문서는 프로덕트 팀의 크리스가 진행해야 되겠네요. 라고 하고 이제 지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크리스에게 계약 검토 요청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서 안에 한 명이 아니라 예를 들면 법률적인 문서, 법률 검토를 하실 때는 내부에 있는 변호사 분, 두 분, 뭐 세 분, 네 분 이렇게 검토를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 한 명이 아니라 뭐 다수로 이제 지정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너온 문서들은 부서 안에서도 검토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부서 안에 있는 크리스가 이 문서를 어떻게 검토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결제자로 지정되어 있는 크리스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알림 메일을 받아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 자체 내에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첨부되어 있는 파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계약 검토 요청서가 있고, 그리고 이 계약 검토 요청서를 PDF로 변환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일 안에서만으로도 문서도 직접 보실 수도 있고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다 했던 부분이 이 화면을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저희는 컬러베이트 챗봇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구글 챗에 컬러베이트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컬러베이트 요청 안내 메일만 따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메시지 안에서도 바로 승인 반려 문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는 저희가 화면에서 직접 승인을 했는데 이 메시지 통해서 한번 승인을 해볼까요? 여기서 문서를 아까 확인을 했고 여기서 승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메시지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고요. 문서로 한번 가볼까요? 잘 업데이트 돼 있나? 네, 보시면은 제임스가 첫 번째 결제자, 프로덕트 팀이 부서로 받았고 헤일리가 크리스에게 검토 요청을 했고 마지막으로 크리스가 승인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 검토 요청서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관련자나 관련 부서를 모두 다 미리 설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검토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검토를 구글 문서가 가지고 잘 끝냈어요. 그럼 이 자료들이 어떻게 보관이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게 이제 마무리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관리자 메뉴로 이동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관리대장이라는 게 있고 제출된 문서들이 다 관리대장의 형태로 쌓인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화면이 관리대장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검토 요청서를 통해서 제출된 문서들이 승인이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로우로 쌓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컬러베이트에서 갖고 있는 정보들 모두 다 드리고 있고요. 프로세스 타입, 그 다음에 문서의 타이틀, 그리고 컬러베이트의 독자적인 URL, 태그, 뭐 문서의 아이디 이런 것들이 다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제출자라든지 어떤 사람이 몇 시에 했는지까지 모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검토 요청서가 뭐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런 관리대장 리스트 하나만으로 전체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요청서만 관리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고 하면은 관리대장 이 파일만 공유를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계약 검토 요청서가 쌓이게 폴더를 지정한 걸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관리자의 컬러베이트 폴더 안에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모든 문서들이 이런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연말 정산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분기별로 관리를 하실 때 이 폴더만 열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제출된 문서들을 다 보실 수 있고 여기 문서를 열어서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 그 저희가 전자결제 이력을 같이 넣어드린다고 했는데요. 그 이력이 어떤 거냐면 이거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문서를 선택하고 보시면 우측에 이런 정보, 뷰 디테일이라고 해서 정보 보기가 있어요. 여기 선택하시면 맨 아래에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제이슨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제자가 누구인지, 제출자가 누구인지, 이 문서의 아이디는 어떤 것인지 이런 정보들을 같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이런 정보들이 쌓여 있으면 나중에 저희가 문서를 분류를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디스크립션 아닌 정보까지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건 구글 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도 같이 이용해서 분류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은 구글 문서를 가지고 컬러베이트라는 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처리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구글 문서가 다 연동이 되고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 문서 자체에서도 컬러베이트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컬러베이트를 설치하시게 되면 별도 설치 과정은 없고요. 설치를 완료하게 되시면은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부분인데 문서를 열람하시고 위에 부가 기능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컬러베이트라는 기능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출되지 않은 문서라고 하면은 우측에 있는 부가 기능에서 바로 제출도 가능하시고요. 당연히 조직도가 연동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직도를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미 승인이 완료된 문서들은 이렇게 결제 정보까지 다 구글 문서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저희 데모 준비한 거는 다 보여드렸고요. 이게 전체 플로우를 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간단하게 1명, 2명만 배정하게 되면은 이게 활용도를 좀 많이 표현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부서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개인 부서 그리고 문서에서 모두가 다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브 데모는 잘 마쳤고요. 자, 그러면은 컬러베이트를 가지고 이제 문서를 제출하고 승인 과정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구성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류 발생률이 감소합니다. 문서를 표준화를 하게 되면 사람의 실수로 인한 오류가 줄어들고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류율이 3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문서를 늘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함께 일하는 분들과 공유했을 때 실제로 업무 생산성이 약 50% 정도 증가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안과 컴플라이언스가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문서와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서 보안 존수율이 3.8% 정도 더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베이트를 활용해서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문서를 지속적으로 최신으로 관리하시면 오류율도 줄일 수 있고 생산성은 높이고 그리고 보안 준수율은 훨씬 더 강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컬러베이트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저희는 카사 보안 인증과 ISO 9001 인증 모두 갖고 있습니다. 카사는 아마 보신 분들이 잘 없으실 텐데요. 카사라는 건 어떤 거냐면 구글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인데 정기적으로 구글이 지정한 글로벌 보안 심사 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통과를 해야 되고요. 저희는 지금 매년 받고 있고 매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문서를 사용하는데 보안적인 측면이 좀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이 카사 인증을 받은 서비스인지 꼭 확인하시고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을 조금 더 많이 넣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전자결제의 문서는 조금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전자결제 문서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는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 전자결제는 담당자분들이 모두 참여해서 검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기록이 남는 문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당연히 기업의 핵심 자료이고 자산이 됩니다. AI 시대에서 기업이 가장 먼저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행사장에 가서. 저는 그때 고민도 안 하고 대답했던 게 AI가 어떤 모델이 출시됐다고 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당연히 AI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고품질 학습 데이터라고 합니다. AI 모델이 아무리 고성능이라 하더라도 학습된 데이터 품질이 낮으면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는 무엇일까라고 보면 저는 모든 담당자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결정을 내린 전자결제 문서가 가장 고품질 학습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쌓이면 나중에 기업이 당장은 AI 도입이 어려우시다 하더라도 차후에 도입할 때 이 데이터 자체를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아마 중요한 기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자결제 문서를 한번 잘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자산으로 생각하시면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러베이트와 함께 AI를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웨비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 혹시 마지막 인사 해줄 수 있나요?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바쁘신 와중에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전자결제 서비스가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저희 구글 캘린더로 이제 녹화 영상이랑 회의록은 이제 공유 드릴 예정에 있고요.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은 구글 캘린더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이제 도입 관련 문의는 저희 영업팀에 편하게 문의 주시면은 이제 확인 후에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